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와서 해는 없지만요. 여기는 우리 제가랑 박씨랑 메쌤 이렇게 코노피티움 전문 재배 농장인데요. 제가 인터뷰를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인터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해가 있을 때 왔을 텐데 너무나 독특하게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었어요.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쇼츠 영상 제가 지금 내보내드린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거 너무 좀 부족해서 제가 이거 영상을 담는데 여러분들 제가 제 키핑장도 굉장히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고 제 키핑장 사장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 하우스를 지으셨는데 여기 와서 뭐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대표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익숙하죠? 박정흠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저는 뵙는 거는 두 번째 뵙는데 네, 맞습니다. 하도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서브해 주시는 그 사운드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아주 많이 만난 것 같은 기분이 제가 편면적으로 듭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파주시 네, 탄현면 평화로 네, 574번 길 10. 10. 그렇습니다. 주소가 여기가 어렵네요. 신축 주소, 신축 하우스고 그다음 또 이제 예전에 예전 이제 하우스 또 예전 하우스도 있다고.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5분 거리에 있다고 네. 해서 혹시 카카오맵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맞아요. 주소 또 제가 이렇게 확인 한번 드렸습니다. 자, 우리 농장은요. 우리 농장은 자, 전문으로 키우는 그 식물이 우리 주력 식물이요. 네, 여기는 코노피튬 전문이에요. 코노피튬 전문. 네. 언제부터요? 오래됐죠? 올해요? 아마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7년이요? 네네. 17년에 대한민국의 코노피튬 시장은 어땠었어요, 분위기가? 없었어요. 아니요? 키우는 사람이 전무. 전무? 네, 그러니까 코노피튬이라는 네. 식물을 네. 아예 모르고 네. 이제 일부 몇 가지 종들은 이제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노피튬인지 모르고 키웠죠. 그거를 그 그- 속 자체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그러면, 다육식물하고 같이 그냥 두루두루 이제 그냥 묻어서 네. 이제 일본에서 옛날에 축전이라는 코너가 그래 들어왔는데 안 그래도 축전 맞아요. 그게 네네 이제 일본에서 다육이 네. 수입하면서 딸려 들어와서 네 다육 농장에서 이제 네. 판매가 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음. 축전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다육이 가게 가면 네네. 한구퉁이 항상 있는 애들이라서 맞아요. 옛날에 이렇게 오프라인일 때는요 농장에 가면 선인장도 만나고 코노도 만나고 립톱스도 만나고 그다음에 하월시아도 봤거든요.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구별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코노피튬이라는 네. 식물이 네. 국내 속에 정상적으로 이게 막 활발하게 유통된 지는 채 10년이 안 됐어요. 국내에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도입된 지는 네. 10년도 채 안 됐는데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전 세계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종들이 국내에 다 들어와 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광적이었죠. 아주 광적으로. 한 10년 동안 네. 거의 뭐 그냥 엄청난 속도로 네.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종들이 대부분의 종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들이 찾는 그 양을 조달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폭발력이었어요. 세상에나. 네, 이게 워낙에 약간 조금 매니아틱한 식물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 왜냐면 저도 다육식물을 하면서도 사실 이 아이들을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많이 보거나 막 같이 두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때요? 여기 지금 매니아님들 층은? 굉장히 좀 골수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식물이다 보니까 네. 파고들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에 있는 네. 화방이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꽃집이나 이런 네. 데를 가서 얘네들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일반 화방 그렇네. 동네 화방에서도 다육식물도 보통은 정도가 만날 수 있는 가격대가 그냥 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정도인 것처럼 요 식물들은 아직 동네 화방에서는 쉽게 구할 수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식물군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저렴해지고 뭐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네. 저 밑에 화방까지 내려갈 정도로 풍부하게 조달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번식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아, 번식하는 것 자체가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키우려면은 네. 최하 5년 이상 키워야 돼요. 씨를 뿌려서. 씨를 뿌려서 이 정도로 키워내려면 5년 5년. 이상.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씨를 뿌려서 네. 파종을 해가지고 네. 시장에 내보내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3년은 지나야지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면 속도가 얘네들 혹시 느리죠. 성체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꽃이 딱 피는 때가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3년은 지나야 되는데 어떤 종들은 네. 3년이 지나도 어린애처럼 네. 이렇게 배꼽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시장이 못 나가요. 어떤 거예요? 배꼽만 있다는 이건 표현이? 우리가 만든 교배종인데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빌로분 같은 걸 파종을 하면은 네. 귀가 뿔룩 나와야 되는데 네. 아. 3년 돼도 이러고 있어요. 잠깐만요. 원래 빌러붐 애기들은요. 네네. 태어나자마자 탈피를 하자마자 바로 귀가 볼록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귀가 안 나요. 처음에 네. 한 번 탈피하면 일자 라인만 생겨요. 민둥민둥해요? 네, 두 번 탈피하면은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커졌는데 그래도 라인만 있어요. 어머나. 어머. 그래서 3번 정도 탈피하면은 이게 민둥산처럼 살짝. 아, 그런 네, 거구나. 맞아요. 그게 그래서 빌로붐 종류들은 네. 한 4년 이상 지나야지 네. 귀가 제대로 나오고 시장에 나갈 수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야, 근데 진짜 아니 여기는 지금 혹시 출입 금지 구역인가요? 여기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쪽은 좀 보안구역이에요. 보안구역? 네, 여기를 다 보여주면은 뭐 우리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종에 여기 대한 도취. 교배종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네네. 그 교배 조합들을 네. 수기를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영업 뭐, 비밀이구나. 그렇죠. 중국에 다 노출시킬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중국 분들 뭐 예전에는 뭐 하루에 몇 팀씩 오셨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때만은 못하지만 네.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2-3팀씩은 오셔요. 야,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면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우리 최가랑 박씨랑 제 채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주름 잡았던 우리 농장이라고 하니까 좀 빨리 자랑 좀 해주세요. 빨리요. 글쎄요, 뭐 겸손하게 말고. 자. 우리가 이제 코노피튬이라는 식물을 네. 전문적으로 재배한 최초의 농장. 코노피툼이라고 하는 요 이제 이 식물들을 전문적으로 재배한 첫 번째 농장. 네, 국내 최초의 농장.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네. 돈이 안 되는 비인기 작물이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이게 종자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누가 찾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죠. 뭐 소비처가 있어야죠. 그리고 뭐 네. 이렇게 농사지어서 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안 했을 때 네. 우리는 이거를 종별로 분류를 해서 그거를 파종하고 교배종 네. 만들고 뭐 네. 이런 작업들을 해왔죠. 되게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좀 미쳤다는 소리도 듣긴 했어요. 그래서 식물광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아니, 근데 이게요. 어, 부부가 네. 마음이 맞으면 어. 그 힘든 것도 같이 갈 수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 부부가 그게 안 돼. 왜냐면 생활과 이게 같이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막 올인할 때 두 음. 분이서 함께 지금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뭐 문제는 없었어요? 뭐 문제 없었어요. 아, 둘 다 똑같이 좋아하셨구나. 네. 괜찮았겠네, 그러면. 이게 좀 운이 좀 좋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게요?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걸 좋아하는 거? 아니요. 이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네. 17년을 키우면서 네. 내내 이게 이제 뭐 찾는 사람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네. 어찌됐든 우리가 외국에서 이 종자를 네. 우리한테 없는 종자를 수입을 할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장만했냐면 어. 갖고 있는 거를 팔아서 그거 가지고 또 수입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종자를 돈을 뭐로 준비를 했냐면은 이게 아무도 찾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걸 어떻게 뭐 저기 카페나 뭐 남의 카페에 잠깐 그 알쓸 장터 같은데 네. 잠깐 내놔서 뭐 자금 조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 이제 종자를 주입한 거예요. 아, 대단하다.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봤을 때는요. 지금 시장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런 문제랑은 아무 상관은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은 어때요? 우리 이제 이 매니아층이 우리가 시장 규모를 조금 파악을 하자면 예측하시기로 혹시 이 코노피튬 전체 메셈 말고 코노피튬의 지금 코노랑 립톱스 이런 매니아님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하세요? 국내에 네, 국내. 글쎄요. 뭐 요즘은 지금은 이제 저 다육식물을 네. 뭐 매창 응.
그 아가보이데스, 네. 에케베리아를 네. 키우시던 분들이 네.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추세여서 오, 조금 늘어나긴 한 것 같은데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죠. 아직까지도. 자,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우리의 주 매출은 거의 중국 수출이었는데 이제 이게 작년 가을서부터는 좀 역전이 됐어요. 어?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품종들이 생겼어요. 근데 혹시 그 품종들이 네. 우리한테 먼저 가져갔던 품종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다육이하고도 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뭐 발생하는 그렇죠. 거네요. 늘 그렇습니다. 다육 시장이 침체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네. 결국 중국에서 많은 양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코너도 우리가 중국으로 예전에 종자들을 많이 수출을 했는데 네. 이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음. 결국은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몇몇 작물들이 이제 몇몇 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종들은 아무래도 공급 과잉 상태가 돼서 가격 하락을 겪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공급 과잉 이제 그래서 가격이 이제 이렇게 하락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식물 시장에서 어디나 지금 다 좀 비슷한 그런 똑같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신품종 개발이죠. 신품종 개발. 네. 맞아요. 신품종 개발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없는 이렇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그 식물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국 분들도 신품종을 만들어요. 네네네. 만드는데 거기보다 무조건 한 발 빨리 나가야지. 무조건 한 번 빨리. 그렇죠. 조금 이제 게을러 한 1, 2년 게으름 피워서 네. 뒤처지면 그 다음에 따라잡기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여기 종자실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그러면 매년 새로운 품종들을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낼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 많이 연구하시겠네요.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교배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예전에 초창기에는 네. 원종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 네. 그때는 원종 자체도 굉장히 귀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원종이 홍수가 나서 더 이상 원종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네. 교배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교배종들은 결국 풍부한 원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유리하죠. 그렇죠. 자원이 우리는 좀 원종이 풍부, 많아요. 자원이 좀 풍부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원종들은 다 있기 때문에 와. 원종이 많으니까 많은 교배종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국에 여지껏 수출을 했는데 네네. 그런 1차원적인 교배종들 이제 시대도 끝났어요. 아. 또 교배종과 교배종을 이용한 또 다른 F2, F3들 아. 이제 이런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교배 정도 1세대가 끝났고 그쵸. 2세대, 3세대끼리 이제 다시 교배를 해야 네.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 이건 그냥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교배의 세대가 네. 2세대, 3세대까지 넘어가면 결국에는 부모의 또 유전자들이 만나가지고 특징이 없이 좀 더 비슷비슷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 그냥 그거는 기호예요. 솔직히 이제 그 교배종과 교배종을 결합을 해서 네. 또 다른 교배종을 만들면은 네. 우리가 상상했던 거와는 완전 다른 얼굴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부 다 상품성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파종을 했는데 뭐 1000개의 개체를 얻었다. 네. 그러면은 거의 한 950개는 폐기시켜야 될 정도고 네. 나머지 50개 픽업된 애들만 가지고 네. 이제 유통명을 부여하고 번식을 하고 또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들 거의 5% 정도만 맞아요. 5% 정도만 상품의 가치, 새로운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95%는 폐기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 게 네.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다른 품종들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관상가치 측면에서 네. 좀 굉장히 좀 우월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릇이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품종들이 시장에 나가서 네. 유통이 되면은 네. 코너 자체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폐기시키는 게 원칙.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실방에서 들었어요.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를. 근데 그런 결단이 굉장히 이게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내가 농사지은 내 그 식물들을 이게 선별을 하고 나머지를 폐기시키는 거는 이게 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종을 진짜 목표를 가지고 얘네들을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진짜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어떤 걸 조금 많이 느꼈냐면 보통 농장에서는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SP들을 만들어내도 거기다 네이밍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표님 댁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 네이밍을 해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일단 얼굴이 좀 균일해야 되거든요. 그쵸. 나온 이제 아이들이. 일단은 고정이 조금 세대를 네. 거듭해서 많이 이게 혹시 저 잘 진짜 몰라서 그래요. 분할을 할 때 네, 네. 이게 탈피를 할 때마다 그러면 부모 맨 처음에 얼굴을 고정했던 얼굴에서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변화. 아. 탈피를 뭐 원종들도 사실은 탈피하면 얼굴이 좀씩 변해요. 아, 변하는데, 원정들도? 네네. 네. 근데 그 변하는 정도가 네. 뭐 탈피를 했는데 조금 못생겨졌네, 조금 이뻐졌네, 이 정도지. 네. 뭐 완전히 역변을 하진 않거든요. 음. 근데 이제 교배종들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교배종들이 특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뻐서 샀는데 네. 한번 탈피를 했더니 이상해. 내가 알던 거하고 완전 달라졌네. 어. 이게 속된 말로 역변했다. 그렇지. 역변했다고 하지. 야, 이거 미쳤다 이거는. 어. 내가 속았나? 어. 뭐 이런 정도로 얼굴이 변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서 이 코노의 교배종들을 구입을 하실 때는 네. 적어도 4, 몇 5년 년? 이상 4, 5년 나이 이상 나이 먹은. 그런 애들을 사시는 게 그 다음에 탈피해도 깜짝 놀라지 않아요. 자, 이거는 뭐 이미 매니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교배종 아이들은 이제 우리 고정성이 조금 불안정한 그 시기에 구매하시는 것보다 이제 탈피를 몇 번 정도 이제 거듭을 해서 적어도 4, 5년 정도 이제 지나서 이제 그런 아이들 성체들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래야 얼굴이 탈피해도 그 변화가 별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이제 3년 된 교배종을 샀어요. 네. 근데 얘는 아직 성장이 덜한 거거든요. 네, 3년이면. 한 청소년기 정도 됐을라나? 네, 네. 이제 사람으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 근데 얘가 이제 거기서 성인이 되면 또 골격도 바뀌고 그렇죠. 바뀌잖아요. 네. 코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한 번 더 탈피하면 어른스러워지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 이쁜 모습이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좀 단조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배종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네. 적어도 성체가 된 걸 확인하고 성체라는 거는 꽃이 피는 것도 성체이긴 하지만 탈피. 외형적으로 네. 완전히 자기의 모습이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더 변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까지 자란 아이들. 그러려면 적어도 한 4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보통 우리가 막 교배종 할 때요, 요만한 애들, 그렇죠. 막 요만한 거, 뭐 귀도 없고 막 이런 애들 막 이렇게 막 판매하시던데. 많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런 걸 그러면 구매할 때요, 네네. 부모다에게 조합이 조금 이렇게 좀 퀄리티가 유효자가 되게 좋은 부모다에게 조합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게 됐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뢰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뭐 판매자를 믿어야 되는데 네. 그건 솔직히 판매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 사기 어렵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네. 굉장히 좋은 아주 고가의 부모를 썼어요. 네. 적어도 엄마는 이제 시방을 딴 쪽이니까 정확하죠. 우리가 엄마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간혹 엄마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종자 관리가. 적어도 시방을 딴 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시방을 그쵸. 땄는데 그 자리에서 그럼, 그게 엄마인데 그렇죠. 그렇죠. 엄마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 사왔다는 얘기뿐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교배종을 팔 때는 네. 부모 중에서 엄마는 아버지는 알지. 밝히지 않아도 엄마는 밝혀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배종 얘기할 때 엄마 이름을 대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칼큘러스다 그러면 네. 칼큘러스 교배종 그렇죠. 칼큘러스 뭐 SP든 칼큘러스 교배종이든 뭐 그렇게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아버지는 이제 영업 뭔지 비밀이니까 모르니까. 안 알려줄 수는 있지만 엄마도 안 알려주고 뭐 밑도 끝도 없이 교배종이야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여지껏 걸어왔던 길이 저 사람 의심스러워요? 말은 뭐 진짜 무조건 믿어야 돼 할 정도의 신뢰가 아니면은 믿기 어렵죠. 그렇구나. 근데 다육시장은요, 부모다육이 조합을 안 알려줘요. 진짜로. 영업 비밀이니까 그렇죠. 영업 비밀이니까 너무 안 알려줘.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근데 외국에 수출할 때 다 알려주더만. 응? 한국에서 판매하는 한국 그 소비자들한테는 안 알려줘요. 적어도 엄마 정도는 알려줘야 돼요. 세상에나. 얘도 이렇게. 이제 교배종인데 별스럽지 않죠. 네, 아주 평범한데요. 얘네들이 이제 구엽이 말라서 네. 지금은 그런데 이게 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교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질이 불안정해져서 네. 금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음. 근데 보면은
대충 엄마가 누군지 알 것 같죠? 납배구리 한 개. 네. 네, 주쿤덤이 엄마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부를 땐 주쿤덤 교배종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달라 그러면 뭐 이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엄마는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적어도 엄마는 알고 있어야 되는. 자, 지금 이렇게 구엽을 다 쓰고 있어서 이제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이래도 예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코너는 이제 원래 이렇게 탈피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탈피하는 게 정상이에요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도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씻는 거죠. 아, 사람이 인공적으로 강제로 탈피시키는 거. 그렇죠. 어. 근데 코너는 지금 시기에 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 코너는 지금 이런 상태여야 정상인데. 정상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되다가 여름을 이렇게 하고 나요. 아, 여름 휴면기를 이렇게 놔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생기에서는 그렇게 해요. 네. 이렇게 나고 가을에 자생지는 그러면 지금 비가 얘네들이 오면은? 건기예요? 자생기는 우리하고 기후가 좀 반대니까 네. 얘들은 이제 우기에 성장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생지는 지금쯤 아마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 우리랑 기후가 저쪽 남- 남아공에 얘네들 네네네네. 어찌됐든 남아공에서 얘네가 가을에 깨어나서 겨울 동안 성장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름에 휴면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똑같거든요. 작년 가을에 깨어나서 겨울에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휴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안에 신엽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게 정상인데 강제로 탈피를 하지 않고. 네,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팔면은 안 팔리겠죠. 네, 그렇네요. 뭐 이런 거 팔면 팔리겠나요? 그렇죠. 이게 안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게 예, 이 네. 껍질을 까주는 거예요. 아. 껍질을 이렇게 까서 이 새 얼굴이 나온 거를 확인하고 이제 네.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탈피를 시키는 방법은 또 시기가 지나서 얘네들이 이제 가을 돼서 성장을 하잖아요. 스스로 뚫고 나와요. 아, 그러면은 스스로 뚫고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 주는 것이 이제 그게 원래 이제 좀. 정상적인 자연 탈피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껍질을 까주는 건 우리가 네. 이제 강제로 껍질을 벗겼으니까 강탈이라고 하죠. 강탈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는 그 장마라는 우기가 있어서 네. 이게 곰팡이가 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표본들이 있네요. 이게 이제 가치가 없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껍질을 우리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해도 일일이 이렇게 손이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이 저가형들은 어쩔 수 없이 껍질을 못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우기가 오면은 여기 이 장마철에 곰팡이가 껴서 도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곰팡이 껴가지고 죽은 거죠. 아. 한국은 이게 우리나라는 장마라는 그런 맞아요. 복병이 있어서 자생제에서처럼 자생제에서처럼 이렇게 음. 이런 탈피를 시키면은 음. 굉장히 위험해져요. 지금 코너가 많이 죽어요. 특히 군생일수록 잘 죽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대신 대로 껍질을 까주는 게 좋긴 한데 좋게 더 좋을 이 수도 많은 양을 있겠네. 솔직히 다 까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게 여름 장마 기간에 너무 높은 습도 때문에 여기 지금 이런 군생들이 지금 이렇게 이 구역에 곰팡이가 낍니다. 이게 곰팡이. 원래 이게 맑은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색깔이 벌써 칙칙하잖아요. 이제 이게 조짐들이 있는 거예요. 습도 때문에. 오. 이게 깨끗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생제에서 보면 구역이 말랐는데 하얘요. 거기는 뭐 너무 건조하니까 그렇죠, 곰팡이 그렇죠. 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곰팡이 무조건 껴요. 요것도 또 팁이네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제 많이 그 라방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등치 큰 빌로분들 위주로 많이 재배를 하세요. 그 이유는 관리하기가 편해요. 얘네들 이거 껍질 깔려면 이거 요만큼 까는데 하루 종일 까도 못 가요. 그러니까요. 못 가요. 그러니까요. 야. 빌로분 크잖아요. 네. 껍질 벗기기 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코너 재배 농장 가면은 빌로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관리가 수월. 관리하기 편해요. 이게 어디나 그런 게 있구나. 얘네들 껍질 까기 참 편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우리 그 에케베리아 시장도요. 목대 있는 애들이 도태되고 있어요. 배송 과정에서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목대 있는 애들이 사라지고 땅바닥에 쫙 붙은 애들만 남았어요. 편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요 코너 시장도 관리가 수월하고 사실 얘네들은 택배는 뭐 어렵고 쉽고가 아닌데 일단 좀 관리가 수월한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선호되는 경향이 있구나. 코너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소형종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소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상 가치 측면에서 네. 소형종들이 좀 불리하죠. 네, 좀 키도 좀 있고 맞아요. 멀리서도 보여야 되는데 맞아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래서 코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계절 얼굴이 변하는 장점도 있지만 네. 단점은 또 이렇게 휴면을 거치면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솔직히 이렇게 껍질을 쓰고 있으면은 네. 관상가치 제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름 내내 이러고 있으면은 야, 이 얘를 내가 키워야 되나? 그렇죠. 예,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등치가 일단 작다 보니까 네. 조금 좀 그래요. 아, 그래서 코너의 단점은 네. 너무 소형이다. 어. 최대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음. 좀 그 부분이 또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사실 제가요. 음. 도대체 여기 얘는 눈을 어디다 마주치고 얘를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이즈가 좀 크거나 아니면 좀 군생 수영이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나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더 쉽고 좀 친근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소개를 하는데 막 이런 애기들을 소개를 하면 이런 애기들을 소개를 하면 도대체 나한테 뭘 보라고 하는 걸까 이제 이렇게 더 확대를 많이 해야지. 이제 그럴까요. 이제 그래서 그럴 수도 예. 있지만 또 이제 소형. 빠지면 또 여기 또 매력이 빠지면 또 그 작은 거 하나를 또 이렇게 관찰하는 그 재미가 또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자꾸 보면 볼수록 또 이렇게 매력이 있는 식물군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낯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대중화되는 그런 어떤 식물들이 바로 코노피튬이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엑스플랜트 검색어의 인기 검색어 순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에키베리아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코노, 립톱스 이런 메센부리의 지금 이런 식물들의 매력을 느끼고 지금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오늘 어마어마한 이런 시설 완전 최신식 시설 생장등까지 지금 다 저렇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지금 이런 다육식물 키우시는 데는 저거를 웬만하면 안 해요.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코노 하시는 농장에서는 저렇게 오히려 더 생장등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햇볕이 좀 부족해도 키울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진짜 예쁘게 키워내서 최상의 가치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컨디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배 농장에서 저렇게 여러분들 식물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쁘게 키워서 보내드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우리 여기 제가랑 박씨랑 농장 인터뷰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대단하죠. 제 채널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군들이 아니어서 여러분께 조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가랑 박씨랑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우리 최가랑 박씨랑 유튜브 채널 가셔서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방송이 매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주 판매 방송 놀러 가셔서 구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식물들 이름이라던가 특징이라든가 보는 법도 저도 자꾸 보니까 이게 눈에 이게 보이고 귀에 들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전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